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끔찍이도 저를 아끼던 사람이 결혼 후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귀한 여동생 신혼집 구해야 되는데 위자료 전부 보내라고 해. 제 동생이 이혼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잘 됐다며 박수를 치던 인간이었고, 심지어 아주 역겨운 말이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알게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좀 오래 연애한 편이었습니다. 무려 5년을 만났죠. 그래서 서로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했고, 길게 만났음에도 여전히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서로 요리도 못하는데 해준다고 장 봐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맞벌이 하느라 집안일에 좀 소홀해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굳이 남편에게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축구 동호회였는데요. 남편은 서너 개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결혼하면 한 개만 남기고 줄인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어떻게 무자르듯 하냐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봄이 되니 동호회 활동이 더 잦았는데 제가 또 나가냐고 한마디 했다가, 또 나가냐니? 내가 어디 가는지 알면서. 하나만 남기고 줄인다고 약속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다들 붙잡잖아. 그렇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동호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했는데, 평일 퇴근 후에는 연습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경기를 뛰어야 해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경기하고 밥 먹고 또 술 한잔하고 들어오면 밤이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취미도 아니고 축구니까 운동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거고 주변에서 안 나오면 난리여서 그냥 하라고 했던 제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독하게 마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 몸이 안 좋아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각한 건 아니었고 3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수술도 하고 주말까지 집에서 저를 챙겨야 하다 보니 동호회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는데, 회복 후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고 보니까 남편이 일어났더라고요. 자기야, 이 시간에 어디 가? 더 자. 나 운동 가. 운동?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나 몸 만들어야 한다고.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바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둘 다 건강은 좋은 편이었고, 다만 남편이 살도 좀 빼고 술도 이참에 끊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축구하러 나가면서 술 마시고 들어오니 운동에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살이 더 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렸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낮에 하지. 새벽에 힘든데 운동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다 신경 쓰지 말고 더 자. 출근 시간 전에 들어올게. 운동엔 정말이지 진심인 사람이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에 1시간 정도 뛰고 온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가방에서 무슨 안내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 축구 대회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축구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 새벽에 나가서 단체로 연습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야근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회식을 하거나 축구 연습을 하고 지인 장례식이다 뭐다 하면서 일주일에 제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였죠. 자기 어떻게 이래? 축구랑 결혼했냐? 아니, 내 취미 생활인데 왜 그래? 그럼 나도 취미 생활 한답시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럼 좋겠어? 여자가 그런 취미가 어디 있는데? 이날 저는 감정에 못 이겨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좀 놀랐는지 미안하다면서 주말에 오전에만 잠깐 경기 뛰고 오고 오후에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다 제 말에 정말 정리하겠다며 시간을 좀 달라고 했죠. 암튼 남편이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아침 일찍 나갔던 남편은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다 끝났는데 한 분이 도시락을 맞춰 오셔서 그것만 먹고 갈게. 알았지? 그래서 남편의 말에 저는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6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우, 술 냄새. 자기 술 마셨어? 밥 먹으면서 딱 한잔 한다는 게 좀 많이 마셨네. 미안.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그 말조차 듣기 싫었죠. 자기야, 나 씻고 나면 술 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녁은 나가서 먹자, 어? 하지만 말만 그럴 뿐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화를 삭히려고 밥을 대충 챙겨 먹고는 나가서 동네를 몇 바퀴 돌았는지 3시간을 그렇게 걷다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잘 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혹시나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자기 가족 챙기기에 바빴거든요. 축구 모임은 저도 몇 번 참석해봐서 아는데 정말 배 나온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고 낮술부터 시작해서 술에 취하면 욕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좀 어울리지 않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축구 자체가 좋은 운동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뛰고 나면 술로 몸 다 버리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호회 좀 줄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시댁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냥 둬.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 받을 일도 생길지도. 난 오히려 우리 아들이 이뻐 죽겠다. 네? 이쁘다뇨?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운동하고 인간관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솔직히 제가 보기엔 축구가 주가 아니라 술이 주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죠. 거기다 같이 일하며 돈 버는 거면 집에 와서 집안일도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집에 늦게 오면 오는 대로 저녁은 안 먹어도 빨래 돌린 거 같이 널거나 개고 회사에 정장 입고 출근하는 남편이라 셔츠 정도는 다림질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더군요. 그러니 저는 집에 와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넌 좋겠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서에 결혼한 직원이 2이나 되는데 주말에는 와이프가 좀 나가라고 한대. 집에만 있는다고.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넌 얼마나 좋아. 내가 집에만 붙어 있지도 않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남편은 뭐랄까 입으로 다 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연애할 땐 좋았죠. 말도 재미있게 하고 수다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초반엔 그래도 집안일에 열심히더니 그마저도 동호회 나간다고 하지 않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그 수다스런 입도 꾹 닫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저와 둘이 뭔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 속 터지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댁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도 동생이 있다 보니 제 동생처럼 생각하며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짓 때문에 시댁 식구와의 관계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축구에 빠져 사는 사람이 남편이었지만 시댁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만사 제쳐놓고 시댁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친정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 제가 서운할 수밖에요. 암튼 이날은 남편이 정시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왔길래 집에 들렀다 나가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빨리 옷부터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어딜 가는데? 지금 엄마 아빠 싸우고 난리래. 아니 왜? 나도 몰라. 회사 끝나고 전화 받은 거라 가봐야 알지.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를 받고는 바로 집으로 온 거라면서 저더러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고는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너무 심각했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던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 시댁에서 도착해서 보니 현관 밖에서부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왜 나가? 당신이 나가! 이 사람 참, 여기가 내 집인데 자꾸 어딜 나가라고 그래? 아니, 왜 싸우시는 거예요? 밖에 소리 다 들려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지희 전화 받고 오는 길이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글쎄 네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다는데 일을 어쩌냐? 네? 보증이요? 아들,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증만 서준 걸로 이런다. 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라고 나 힘들 때 도와줘서 나도 이번에 도울 기회가 생겨서. 아버지, 그래도 보증은 아니죠. 그거 빨리 취소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취소해? 이날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고 아버님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시댁은 난장판이었어요. 시모가 왜 저러는지 이해는 갔습니다. 괜히 보증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댁을 더 챙기며 살았습니다. 시부가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거기다 신우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극성맞은 성격 탓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었는데 신우까지 챙겨야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신우가 집으로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바쁘냐? 잠깐 통화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너 우리 지희 좀 신경 써. 네? 시모가 전화한 이유는 신우이가 섭섭하다고 해서였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본인한테 연락도 잘 안 하다 보니 전보다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아니 왜 우애 있게 좀 지내지? 서로 챙기지도 않고 살아? 가족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우리 지희 하나인데 그게 어려워? 그리고 우리 딸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든데 얘기도 안 들어주고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저보다 어린 신우였지만 다 큰 성인이고 곧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마치 어린 여동생을 챙기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뭐 신우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섭섭함을 시모에게 얘기하고 그걸 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시모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신우에게 톡도 자주 하고 통화도 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게 좋았지만 제가 하는 말 모두 시어머니에게 전달된다는 걸 알고는 그 뒤부터 신우이와 둘이 만나는 게 좀 꺼려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신우한테 연락이 오면 최대한 좋은 마음 담아서 답장을 보내곤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들어온 남편이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뭐?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 아빠가 툭하면 싸우고 하니까 지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암튼 상황이 좀 그래. 너도 내 동생 불편하진 않잖아. 그렇게 신우는 제 허락도 필요 없이 가방 하나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좀 친해진 사이라 해도 신우이는 신우이였는데요. 평소 언니 언니 하면서 저를 잘 따르더니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하나 다 시모한테 일러 바치는데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퇴근길에 뭐라도 사들고 들어오면 다음날 시모가 전화 와서는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고 하거나 택배가 오는 것도 뭘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냐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저를 감시하려고 신우이를 보낸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집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은 축구 동호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괘씸했죠. 자기 가족에게는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그동안 제가 한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으니 서운한 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기 요즘 왜 축구하러 안 가? 지금 내가 축구할 때냐? 우리 귀한 동생이 집에 와 있는데 신경 써야지. 남편은 평소 신우이에 대해 얘기할 때면 꼭 귀한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매 사이가 유독 좋기도 했고요. 사이 나쁜 것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툭하면 귀한 동생이라고 할 때마다 듣기는 좀 그랬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동안 친정에도 일이 좀 생겼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이지.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올 수 있을까? 왜? 무슨 일 있어? 선영이가 집에 와 있어. 와 있다니? 며칠 지내기로 한 거야? 제 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다는 말에 무슨 일인가 싶어 주말에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어. 밥은? 먹었지. 그런데 선영이는 어디 있어? 지금 잔다. 낮잠을 잔다고? 그간 피곤했나 봐. 그런데 이날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은 이혼 결심을 하고 친정에 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글쎄 최서방이 아니다. 그런 놈은 사위도 아니지. 그놈한테 여자가 있대. 뭐? 제부 그렇게 안 봤는데 확실해? 그래. 그래서 선영이 제가 증거 찾는다고 한동안 날새가면서 잠도 못 잤나 봐. 집에 와서는 내리 잠만 자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제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선뜻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제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다고 하니 제 동생이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 결국 짐 싸들고 친정에 와 있던 거였습니다. 제가 친정에 자주 가니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제 동생을 만나본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처제랑 나랑 사이 좋은 거 알지? 결혼하고 내가 좀 바빠서 신경을 좀 못 쓰긴 했지만 그래도 처제가 날 잘 따랐잖아.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간 자기 식구만 챙기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걱정된다며 밥 한 끼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은 제 동생을 만나 정말 맛있는 밥집에 데려가 밥도 사주고 전보다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제 동생과 더 친하게 지냈어요.
데이트할 때 제 동생을 불러서 같이 만나 영화를 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얼굴 보는 날도 연락하는 일도 줄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 동생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 저한테 괜히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에 와 있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에 제 동생한테도 신경 쓰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죠. 저나 친정 부모님은 동생이 빨리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외도라면 이건 고치기 힘든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 왜 정리를 못하고 그래? 선영이 얘가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제부는 정말 아니야.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4년이라며. 무려 4년을 널 속였는데 뭘 고민해. 그래도 잘못됐다고 비니까. 그래서 다시 잘 살기로 했는데 그때 또 바람 피우면 그때 가서 이혼할래? 바람은 못 고친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제부를 따로 만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바람 피운 건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제 동생을 사랑한다며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뒤 제부가 그 여자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게 들통났고 그 때문에 제 동생은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 내가 얘기해서 그런가? 무슨 얘기? 혹시나 아직 정리 안 했는데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고 더 알아보라고 내가 처자한테 말했거든. 그랬어? 그런데 소송할 거면 변호사 필요하지 않나?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이미 상담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대. 아쉽네. 암튼 소송이 잘 진행되어야 할 텐데. 동생 일로 한동안 신경 쓰며 살다 보니 퇴근하고 매일 녹초가 되었는데 신우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시모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친정동생 얘기는 좀 안 했음 싶었는데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하는데 내가 괜히 전화했나? 괜찮아요. 친정일은 잘 해결됐니? 네? 다 들었어. 이혼한다며. 네, 잘 해결 중이에요. 그래, 뭐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닌데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는 거지. 네가 언니니까 마음 써주고 그래라. 그리고 우리 지인은 아까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편히 지내. 그동안 우리 딸하고 같이 지내줘서 고맙다. 시모는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뭐든 당연시 여기던 분이라 신우가 저희 집에 와 있는 동안에도 한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 수도 있는 거라고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 동생 일에 부쩍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반찬 좀 해서 우리 아들 편에 보냈다. 이따가 집에 가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그래.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요? 시모는 전보다 자주 전화나 문자를 하셨고 용건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왕 이혼하는 거 위자료라도 잔뜩 받아내고 이혼해야 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거기다 남편 역시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제 동생 일에 대해 궁금해했고요. 오늘은 축구 안 가? 안 가. 다 정리했다니까. 그런데 처제는 어떻게 됐어? 왜 그래 요즘? 뭐가? 아니요, 어머님하고 당신 말이야. 내 동생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냐고. 엄마는 당연히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리고 나도 처제가 내 동생 같고 하니까 걱정되고. 소송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야?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상간녀 소송인가 그것도 해야 해서 좀 복잡한 것 같아. 암튼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네.
그래, 뭐 재판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지. 잘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는 거야 고마운 일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잘 가던 축구도 한동안 안 가고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어서 처음엔 뭘 잘못 먹었나 싶은 생각도 했었고 이제 사람이 좀 변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은 제부의 외도 말고도 그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더라고요. 이건 창피해서 그간 친정에 와 있으면서도 부모님이나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말도 안 하고 참고 살았어? 말하면 걱정할까 봐. 바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때린다고 맞고 사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바로 경찰 부르고 했어야지. 괜히 일 커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동생이 그간 제부한테 맞아서 상처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며 진단서도 받아놓고 하면서 이래저래 증거가 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제 동생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그 과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통해서 이혼할 때 얼마나 바닥까지 다 보여줘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혼은 다시는 할 게 못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동생은 그걸 다 감내하고 묵묵히 소송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동생의 소송이 끝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사업과 결혼해서 여유 있게 살았는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제부와 같이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돈도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 때문에 소송이 좀 오래 걸렸는데 살던 집이랑 상가 한 채 그리고 위자료 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틴 제 동생 입장에서는 이혼 후 받은 재산이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고 사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 모르게 친정에 갔다가 이 사실을 듣고 와서는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처제 이혼 소송 마무리됐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곧 얘기하려고 했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깜빡했네. 그런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위자료 말하는 거야? 그래! 결혼해서 둘이 번 돈이 많았나 보지. 그런 속사정까지 내가 알 수 있나? 그런데 이날 남편은 동생 위자료 얘기를 하면서 세상 신난 표정이었고 잘 됐다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자기가 왜 더 신난 모습이지? 당연하지. 너무 잘 됐다. 3억이나 받고. 그런데 처제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 게 좀 서운하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연락? 아니 그렇잖아. 내가 처제 힘들 때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줬는데 내 말에 이혼 결심하고 소송 시작한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이혼 결심하고 친정에 온 거였는데. 그런데 사과하니까 고민을 좀 했던 거지. 에이, 아니라니까. 내가 처제 만나서 같이 밥 먹는데 내 말 듣고 이혼해야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자료 많이 받고 이혼한 건 다 내 덕 아닌가? 순간 저 말을 듣는데 뭐지 싶었습니다. 마치 자기 덕에 제 동생이 이혼을 잘했으니 뭐라도 기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제 동생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나 제 동생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혼자 가정폭력을 견디며 살아왔기에 이혼 후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더 심하게 느꼈고 불안 증세까지 보였어요. 엄마는 걱정된다며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친정에 들어와 지내라고 해서 동생이 짐을 챙겨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엄마, 선영이는 좀 어때? 말도 마. 어제는 네 아버지가 선영이 데리고 병원까지 갔어. 병원? 왜?
어디 아파? 차라리 어디 다쳐서 치료받고 끝나는 거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럼 병원 왜 간 건데, 어? 들어보니 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혼했으니 실패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참 많이 했답니다. 거기다 새벽에 깨서 잠도 못 잔다며 약에 의존한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혼해서 새 인생 살면 되겠다며 철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런데 처제 말이야. 처가에서 계속 지내는 건가? 아마 당분간 그럴 거야. 왜? 아니 그냥 처가에 있는 동안 내가 한번 만나볼까 싶어서 밥도 사주고. 그런데 동생 상태가 이러니 선뜻 그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왜? 선영이도 지금 힘들겠지. 힘들 게 뭐가 있지? 위자료 두둑하게 받았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돈 중요하지. 돈 없이 이혼한 것보단 나은 거잖아. 괜히 화를 내고 그래?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생 얘기만 하던 남편 놈이었는데 거기다 돈 얘기까지 하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헛소리를 했습니다. 신우 결혼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축의금 얼마나 하면 되는데? 아니 축의금도 축의금인데 지금 중요한 게 걔네 살 집이 없잖아. 집이야 두 사람이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요즘 대출 받아서 신혼집 얻는 부부 많은데. 대출 받는 거야 당연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지. 땡전 한 푼 없는데 대출 받아서 집 사면 그걸 뭔 돈으로 감당하냐? 왜 돈이 없어? 아가씨 회사 생활 오래 했잖아. 시댁에서도 어머님이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적금 붓고 계시는 거 내가 아는데. 그것까진 난 모르고 암튼 우리가 지 결혼 선물로 신혼집 해주자. 뭐? 무슨 결혼 선물로 집을 해줘? 그럼 하나뿐인 이 오빠가 동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 가전 사주던가 그럼. 아이 답답하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는데 있다고 해도 몇 억씩 되는 돈을 아가씨한테 주자고? 여기서 남편은 결국 선 넘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동생이 현재 힘든 상태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뭐 그런 일로 힘들다고 난리냐? 이혼한 아픔이 뭐 어떤데? 참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유난 떤다 유난 떨어. 뭐라고? 말이 좀 심하네. 남편은 제 동생에게 이혼의 아픔은 별것도 아니라며 그깟 걸로 저러고 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 남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여동생이면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남편은 화를 내며 나갔고 그날 이후 안 가던 축구 동호회까지 나가면서 또다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우, 좀 일어나봐. 아이, 그냥 너. 내가 알아서 씻고 잘 테니까. 그야말로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역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잠바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계속 울리길래 전화인가 싶어 꺼냈는데 전화가 아니라 톡이 연달아 계속 왔습니다. 뭐지 싶었던 저는 바로 확인해 봤는데 축구 동호회 사람들 단톡방이더라고요. 당연히 축구 얘기나 하겠지 싶어서 그냥 넣어두려고 했는데 그때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김무곤, 좋게 말할 때 다음 주까지 갚아라. 알았어? 내 돈도 갚어. 집에서 난리야. 와이프 몰래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잖아. 바로 준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왜 소식이 없냐? 돈 얘기가 나오자 뭔가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로 돈을 빌렸나 싶었는데 시모와 나눈 문자를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시부가 예전에 보증을 선 일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 그걸로 시댁에서는 집까지 날릴 상황이 되자 남편이 축구 동호회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겨우 급한 불 끄고 그것도 모자라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모가 가진 재산까지 털어먹어서 시누이 결혼자금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문제는 아직 시부가 갚아야 할 돈은 많았고 이 일로 남편이 주식에까지 손을 댔다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주식 얘기를 꺼내서 제가 절대 못하게 했었는데 같은 부서 직원들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벌게 되자 대출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주식에 다 넣었더라고요. 아마도 주식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시부의 남은 빚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남편은 저 모르게 정말 바쁘게도 살았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했고 축구 동호회 참석해서 공도 차야 했고 시댁빚도 갚아야 했고 거기다 자기 여동생 신혼집도 마련하려고 머리를 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은 귀하디 귀한 사람이라고 아끼고 챙기면서도 제 동생이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유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위자료로 받은 3억을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처제는 요즘 어때? 내 전화도 안 받네? 선영이 잘 지내고 있어. 내 얘기도 좀 했어? 이혼한 거 내 덕이라고? 또 어이없는 말을 하길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얘기해봐, 어? 무슨 얘기? 그 돈 말이야. 어차피 처제는 처가에서 지낼 거고 재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큰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솔직히 나한테 좀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형부가 어디 있냐? 이혼한다고 고민 다 들어주고 분명 내가 도움이 된 게 많았을 텐데. 앞으로 처가에 가면 처제 얼굴 더 자주 볼 텐데 나한테 잘하면 처제도 나중에 나한테 도움받을 일 안 생기겠어? 그리고 지금 힘들다며. 이럴 때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러면 처제도 좋은 일 생긴다니까. 남편은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해야 하니 거기에 동생 위자료를 쓰면 딱이겠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주면 집 얻어서 나중에 집값 올랐을 때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투자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하면 돈도 굴리고 좋은 거니까요. 물론 동생이 당장 다른 일에 신경 쓸 정신은 아니었기에 저 역시 돈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 싶었을 뿐이었죠. 투자? 오! 투자는 나쁘지 않지. 3억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지. 거봐.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저 투자라는 말에 동의했을 뿐 남편의 말대로 동생 위자료를 시누이 신혼집에 쓰자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아주 큰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럼 처제가 내 연락은 안 받으니까 자기가 얘기해. 동생 신혼집 구해야 하니까 위자료 전부 보내라고. 참, 투자라고 해야겠구나. 처제한테 투자하는 거 어떤지 먼저 물어봐. 아마 좋다고 할걸? 그래, 알았어. 투자는 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나 지한테 집 계약하라고 한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은 신혼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아까 낮에 지희랑 통화했는데 집 계약했대. 돈 없다며 어떻게 계약금 마련했대? 계약금 정도는 있지. 그런데 처제는 왜 소식이 없어? 얘기는 했어. 했어? 그럼 언제 주려나? 아직 날짜가 좀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남편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정정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잘못 알아들은 거지 제가 거짓말한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잔금 내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남편은 좀 급했는지 저한테 다급히 돈 얘기를 또 꺼냈는데요. 선주야, 당장 내일 입금해줘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일? 무슨 돈 말하는 건데? 무슨 돈이긴 내 동생 신혼집 잔금이지. 그 돈을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3억 해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3억이 어디 있어?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처지한테 말해둔 거 아니었어? 아, 시끄럽고 이거나 받아. 이게 뭔데? 설마 돈이야? 그런데 봉투가 너무 얇은데 수표인가? 이날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혼? 야, 이게 뭐야? 나랑 이혼하자고? 아니 왜? 돈 얘기하다 갑자기 이혼 서류를 왜 주는데? 몰라서 물어? 어떻게 하다 이제 내 동생 위자료까지 욕심을 내냐? 그동안 나 모르게 대출받아 시댁에 퍼준 것도 이혼 사유 된다는 거 몰라? 뭐? 거기다 내 동생 이혼 소송 중일 때 위자료를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 어머니하고 벌써부터 위자료 뺏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사람들이 어쩜 그래? 악마냐? 얼마 전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취해서 대자로 뻗어 있을 때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의 부채 상황도 알게 되었고 거기다 시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보고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위자료로 얼마를 받는다는 건데? 그건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처제가 결혼해서 좀 잘 살았던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두 사람은 동생 걱정이 아니라 빨리 이혼해서 위자료 받으면 그 돈을 받아낼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죠. 거기다 남편의 막말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다니? 그 상황에 돈 얘기할 수 있겠어? 유난이죠 뭐. 이혼 좀 했다고 세상 무너지나. 결혼해서 잘하고 살았으면 이혼하냐고요. 처제도 똑같아요. 남편이 왜 나가서 바람을 피웠겠냐고. 집에서 잘 못해주니까 바람 피운 거지. 그래놓고 피해자인 척 질질 짜고 아주 듣기만 해도 짜증나요. 여기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은 제 동생에 대해서 더 험한 말도 했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둥, 그러니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놈과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자기 동생은 세상 귀한 사람이고 제 동생은 저리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다 이미 저 모르는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태였으니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저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날 남편은 제가 건넨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돈은 어쩔 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럼 계약금 보내기 전에 말했었어야지. 못 해준다고. 난 내 입으로 개혁하라고 한 적도 돈 해준다고 한 적도 없어. 혼자 김칫국 마시더니 꼴 좋네. 아이씨, 계약금도 대출받아 겨우 마련한 건데. 대출 진짜 좋아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출이 나와? 신기하네. 그러지 말고 진짜 급하니까 처지한테 말 좀 해줘. 어? 돈 보내달라고. 정 안 되면은 그래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이미 축구 동호회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갚지도 못하는 상황에 갚을 빚은 넘쳐나는데 뭘 믿고 너한테 3억이라는 돈을 주냐고? 그리고 돈을 떠나서 나나 우리 친정 식구들 그동안 개무시하고 살았던 거 안 부끄럽냐? 제발 사람이 먼저 되라. 네가 진작에 잘하고 살았으면 또 모르지. 친정에서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도와줬을지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네 동생은 귀하고 내 동생은 안 귀해?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렇게 귀한 동생이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난 그만 벗어나고 싶다.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에게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계약금을 날리게 되자 시모까지 찾아와 돈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아들과 제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저한테 모진 말까지 쏟아내더군요. 힘들 때 이렇게 사람 버리면 못 쓴다.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 양가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서로 돕는 거 아니야? 뭐 이혼?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혼하면 네 엄마 아빠가 참 좋다고 하겠다. 아들 하나 없는 집안에서 둘이나 되는 딸년들이 이혼이나 하고 있으니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요? 그래! 글쎄요. 그건 저희 집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모는 제가 자기 말을 듣고 열받아 할 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침착하게 시모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 모르게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친정에 돈 퍼줬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그런 건 서로 상의를 해야지. 방금 그러셨잖아요. 양가에 힘든 일 생기면 도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은 저 모르게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뒤에서 제 동생 험담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인데 제가 용서가 되겠어요? 이 상황에 시모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했는데 모른 척하지 마세요. 무건 씨가 어머님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 보고 저도 알게 된 거니까요. 제 동생 욕하는 거 들으시고 같이 욕하시던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이날 시모는 저한테 괜히 말 꺼냈다가 망신만 당했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자 내용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어떻게든 돈 받아내라고 하던 시모의 문자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죠? 전 시모가 친정을 보고 콩가루네 어쩌네 했지만 정작 콩가루는 전 시댁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시부보증으로 전 시댁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은 전 남편뿐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기 동생 신혼집도 해준다고 큰소리 쳤다가 못 해주게 생겼으니 그렇게 사이좋던 남매도 결국 금이 가고야 말았어요. 제 앞에서 아주 귀한 동생이라고 하더니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 동호회 사람들과도 이제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무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전 시모가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축구 동호회 가는 걸 좀 말려달라고 했을 때 시모가 이런 말을 했었죠. 딴짓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냥 둬.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받을 일이 생길지도. 돈을 빌려줬으니 도움받은 건 맞겠지만 지금은 아닐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빚에 허덕이며 사는 전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후회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누구 전화냐? 잠깐 빌렸어. 우리 부서 직원. 할 말이라는 게 뭔데? 다 지금 너무 힘들다. 엄마 아빠도 다시 이혼한다 난리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 안 돼. 싫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동안 중요하고 소중하다 생각했던 사람은 피를 나눈 자기 가족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말도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끊을게. 손주야. 딱 한 번만 얼굴 보자. 전 남편의 우는 소리가 차량하게 들려왔지만 조금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병원을 다니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 저와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둘 다 이혼해서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둘이 인생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해서 억지로 참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